안녕하세요 여러분, 편필합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건강에 대해서 꽤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중에는 정말 좋은 정보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왜곡된 그런 정보도 있는 것 같아서, 책은 그런 것을 다 검증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요, 스티븐 건드리 박사라고 하는 이 저자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온 의사 선생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인데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노화로 인한 질병이 사실은 노화로 인해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결과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우리 몸에 살아가는 미생물을 돌보는 것을 기초로 한다 라고 하거든요. 미생물군 유전체를 구성하는 박테리아인 장내 미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건강 대부분을 책임진다. 그것은 체중, 피부 상태, 더 심각하게는 관절염이나 암, 알츠하이머 병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한 부분은요, 나이 들수록 젊어 보이기입니다.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정말 궁금하시죠? 노화와 관련해서 환자들이 보이는 주된 관심은 대개 질병과 기억력 저하, 그리고 피로, 활동 제약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다. 바로 거울 속에서 매일 만나는 자신의 외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외모에 투자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외모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건강 문제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1980년대 이후로 전체 인구의 80%가 평균 10kg 이상의 체중이 늘었대요.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하면 늘어나는 게 어떤 게 증가하냐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외모 차원에서도 보면 10kg 이상이 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도 사실은 정말 딱 10kg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두는 또 다른 이유는 몸 밖으로 드러난 것이 몸속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체중이 늘고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주름이 더 깊어졌다면, 또는 피부색이 갈수록 탁해진다면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피할 수는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방법 굉장히 궁금하시죠? 앞에서 살펴보았듯 장의 표면점은 테니스장 크기와 맞먹기 때문에 신체 밖으로 드러난 피부보다 훨씬 면적이 넓다. 하지만 유해물질을 막아주고 감각을 느끼며 우리가 먹는 것과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를 신체 내 다른 공간과 분리하는 등 밖으로 드러나 있는 피부와 기능면에서 여러모로 같은 일을 한다. 장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장 내벽이 얇아져서 원치 않는 다당류와 나쁜 세균들이 점점 더 많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몸속의 피부 조직이 약해지고 얇아지면 거울 속에 비치는 피부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는 예민하지만 예민한 민감도는 이렇게 줄어든 것 같고, 피부 탄력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피부 얇기 부분은 제가 느끼기는 예전보다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장과 관련돼 있다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의원에 가시거나 하면 환자들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도 다 이렇게 안색을 많이 살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상태나 입술,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몸 안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은 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간.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면 눈이 빨갛잖아요. 충혈되고. 그래서 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 보통 입 주변, 밑에 턱 주변에 좀 뭐가 뾰루지나 뭐가 생기면, 여자 같은 경우는 밑에 자궁 쪽에 문제나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집에 살 때 제일 먼저 집의 외관을 확인한다. 외관만 보고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경이 깔끔한가, 페인트 질은 벗겨지지 않았는가, 물이 샌 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잘 관리된 집인지 알 수 있다. 외관이 괜찮으면 내부 상태도 괜찮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유리창이 깨져있고, 곰팡이가 끼어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벽이 갈라져 있다면 집 안 상태도 그만큼 엉망일 가능성이 크다. 즉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어느 정도 속을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도 어느 정도 속을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말의 산 증인이다. 그리고 이디스도 그랬다. 이디스라고 하는 그분은요, 90세 나이에도 65세로 보이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내 나이가 65세라고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자주 있대요. 요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사실 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피부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들은 망할지 모른다. 나는 단지 식습관을 바꾸고 장을 치유했더니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고 어느새 체중도 몰라보게 줄었다. 우리 유전자의 99%는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유전자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내 유익균이 책임진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과 그럼 체중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잠깐 제가 이제 읽은 부분에 줄근 부분만 읽어드리면, 자, 소화관에 사는 장내 유익균을 분석했더니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을 발견했대요. 즉 상부 소화관에 사는 박테리아군이 고지방식품을 빠르게 소화해서 흡수를 돕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세균수도 같이 늘린다 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소화할 지방이 많을수록 세균도 그만큼 더 많아진다 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서구 식단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이런 박테리아가 점점 많아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내 유익균이 얼마나 그것을 활용하는가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장내 유익균이 소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봤대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라고 실험한 것도 있거든요. 쥐들을 무균쥐에게 지방을 먹는 세균을 주입했대요. 주입하고 고지방식을 먹였더니 세균들이 지방을 소화해서 쥐의 몸으로 전달했고 쥐들의 체중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직접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특정 세균을 보유하지 않는 어떤 무균쥐에게 실험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내의 그 균은 몸속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고, 아니라 한식,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에 해줬던, 우리 세대는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방 식단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을 차지해서 서서히 못쓰게 만드는 나쁜 세균에게 영양분을 주고, 대신 우리 몸을 날씬하고 젊게 유지해주는 좋은 세균은 서서히 굶겨주기는 행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환경 호르몬이 우리를 살찌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환경 호르몬 교란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물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사춘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는
체중이 계속 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비만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호르몬 교란 물질이지만 많은 의사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다. 에스트로겐은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양이 다를 뿐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하는 주된 임무는 임신에 대비해 지방을 저장하라는 메시지를 세포에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1년 단위로 성장하고 퇴보하는 주기로 살 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남성이나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면 세포들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가에 상관없이 지방을 저장하라라는 메시지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들은 8살 때에도 생리를 시작하기도 하고 나를 찾아오는 많은 남성 환자가 커다란 젖가슴을 가지고 임신한 여성처럼 배가 커다랗게 불러온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저희 그 디쉬 드랍스 식기세정제 설거지하는 퐁퐁 하는 거 설거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바로 환경 호르몬 세제 남겨진 그 잔류 세제로 인한 그 세제가 환경 호르몬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화학 제품들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제품이 그런 어떤 요소가 우리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여성 호르몬처럼 역할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들 또한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매일 쓰는 거니까 그냥 싸고 아무거나 쓰시지 마시길 바라고, 요즘 아이들 보통 보면 아주 주의력 결핍인 친구도 많고 학교에서 교실에서 막 이렇게 다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 하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썩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중력 문제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적인 부분에 관할하는 것들 또한 그런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 잔다, 수면 부족이다 하는 것들도 그것 또한 다 호르몬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먹는 물, 그리고 공기, 그리고 씻는 빨래 세제들이며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몸에 계속 닿는 것들이고 일상생활에 계속 이렇게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그때 아메이 세제는 환경 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친환경 세제인데 이것이 다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다시 물로 강하천으로 이렇게 옮겨졌을 때 그 세제가 생분해 돼서 잔류 그 세제 그런 것들은 남지 않고 다시 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회사를 만든 기업의 어떤 이념과 상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아메이를 하면서 요즘에 다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아메이를 만든 그 창립자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정말 놀았던 그런 하천이 오염된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강하천에 버려진 그런 그 폐수로 인해서 공장의 폐수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위험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 라는 그런 어떤 기본 이념하에 이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감동했어요. 실제로 저는 제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 이것으로 돈을 벌 것이다 처음에 생각했다면 그냥 그런 감동도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쓰는 생필품들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 먹는 물이며 공기며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엄마잖아요. 주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만나게 되면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